예,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인지 현실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권력의 태만함을 지적해야 하는지 최원희 기자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데이트 폭력도 여기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요, 8만 1,056건입니다. 데이트 폭력 살인은요, 227건으로 해마다 45명이 숨진 셈인데요. 특히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는 103건으로 시행 전보다 4배 넘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신고가 는 건 법 시행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앞선 피해자의 경우를 보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이번 사건 피의자는요, 이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에 따라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연락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가장 센 단계인 잠정 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항인 이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이 조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것 같은데 이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근본 문제는 이제 피해자 보호냐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 보호냐 이 두 가치의 충돌 때문인데요. 당연히 국가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또 범죄 의심만 간다고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둘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만 5번 했던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서 경찰이 좀 소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면 현행법상 잠정 조치의 유치 명령은 당연히 활용되어야 하는 거고 여전히 이게 데이트상에 일어나는 남녀 간의 갈등이라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네, 그리고 조치를 어길 때 처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센 잠정 조치 위반 시 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규정돼 있지만요.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격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의 수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예, 이렇게 분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장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없습니까? 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요, 스마트워치 착용하고 또 임시 숙소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나 또 가해자가 위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경찰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리 대상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는 일종의 철학부터 바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성범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 스토킹 가해자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